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신 다음에 문제를 볼 건데, 그 전에 우리 단권변압기에 대해서 장단점도 한 번씩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우리 단권변압기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반 변압기와 다르게 이 단권변압기는 소용량 변압기 가지고 실제 훨씬 큰 부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작은 변압기로 대용량 부하에 사용할 수 있어요. 일반 변압기랑은 다르죠. 일반 변압기는 어때요? 그 변압기 용량까지만 부하를 최대 걸 수 있는 거죠. 변압기가 100kg짜리면 최대 부하 100kg까지밖에 못 걸어요. 넘으면 과부하잖아. 그런데 단권 변압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승합용을 쓸 건데, 이 승합용 변압기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이 변압기의 번수비가 3000대 200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1차 측에 3000V를 집어넣으면 여기 200이 나오고 그게 승합이 돼서 2차에는 3200이 나온다 그랬죠. 그 부하는 3200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를 번선 분비를 한번 구해보면, 번선 분비라는 게 변압기 자기 자신의 용량하고 부하 용량을 비교한 거라 했죠. 그럼 승합 전압이 얼마라고요? 3200. 승합 전의 전압은 3000 나누기 승합 전압이 3200.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얘가 3200분의 200이죠. 그럼 공 두 개 지우면 32분의 2가 되니까 결국 약분하면 얼마예요? 16분의 1이 나온다는 거야. 자, 건선 분비가 16분의 1이라는 건 위에 있는 게 무슨 의미예요? 자기 용량이고 밑에가 부하 용량이죠. 그 무슨 말이에요? 변압기 1kg짜리 가지고 부하는 16kg까지 걸어도 된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변압기가 100kg짜리면 1600까지 부하를 걸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이하게 이 단권 변압기는, 우리가 일반 변압기는 번선 분비라는 걸 구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변압기 용량만큼 부하를 최대 걸 수 있으니까 이거 무조건 1밖에 안 되는데, 단권 변압기는 그렇지 않고 이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을 비교해 보면 항상 이렇게 1대 몇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단권 변압기는 가장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장점이 작은 용량의 변압기로 큰 부하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선로 중에서 풍전 선로에서 단권 변압기를 쓰는 변전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전압을 승합을 시키되 용량을 최소화해가지고 훨씬 큰 부하에까지도 감당할 수가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장점이고, 그 외에 또 하나는 이제 블록원선이 공통선로예요. 아까 제가 요 밑에 요게 블록원선이라고 했죠. 블록원선이 1차와 2차가 같이 공통을 공유한다는 거야. 근데 일반 변압기는 1차, 2차가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아무리 여기다가 우리가 철심을 달아서, 철심이 투자율이 높으니까 자속이 잘 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차에서 발생한 자속이 밖으로 딴 데로 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누설되는 게 있다고. 100% 얘한테 오지 않잖아요. 근데 얘는 공통으로 같이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발생한 자속이 1차, 2차가 같이 쓰죠. 그러면은 이게 누설되는 자속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누설 자속이 굉장히 작다는 거. 그리고 동의 양이 적게 들어가요. 동량이 적다는 건 뭐야? 코일이 적어요. 왜? 일반 변압기는 1차 건선 따로 있고 2차 건선 따로 있는데, 이 즉 단권 변압기는 건선 하나가 같이 쓰는 거니까 코일이 적게 들어갑니다. 동의 양이 줄어드니까 동손이 줄어들고 손실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효율은 높아진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 단점도 있다라는 거죠. 저압 측에도 고압 측과 같이 절연을 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일반 변압기는 이렇게 건선이 따로따로 돼 있는데, 얘가 만약에 승합용이야. 여기는 저압이고 얘가 고압으로 승합한다. 그 일반 변압기 1차와 2차가 완전 낱낱으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2차 건선에 대해서만 고압에 맞춰서 절연하면 되죠. 여기 저압 측은 절연을 최소화하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단권 변압기는 건선 하나를 쓰잖아요. 이렇게 하나를 써서 여기가 저압이고 2차가 승합을 해서 고압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만 절연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블록 원선이 고압이랑 같이 공통으로 쓰니까 전체를 고압에 맞춰서 절연을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저압측에도 고압측 기준으로 절연을 다 설계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동이 적게 들어간다는 건 좋은데 동이 적게 들어가면 건선의 리액턴스가 작아지게 되고 임피던스가 작은 건 좋지만 단락사고 같은 게 생겼을 때 단락전류가 임피던스가 작다 보니까 엄청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변압기보다 단락전류가 커져서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읽어봐 주시고 중요한 건 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 자 이제 요걸 가지고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 저희 교재 밑에 연습 문제가 있어요. 하필이면 연습 문제가 좀 논란이 되는 문제를 실어놔가지고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일단 봅시다. 여기 보면 단자 전압이 3000V 솔로에다가 전압 B가 3300대 220V짜리인 승합기를 사용하겠대요. 여러분 이 전압 B가 지금 승합용입니까? 이건 강압용이죠. 분명히 누가 봐도 강압용인데 승합기를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건 전압을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그 여기 문제 아무 단권 변압기란 말이 없더라도 이렇게 강압용 변압기를 가지고 승합기로 쓰겠다. 그럼 이거 단권 변압기 문제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 단권 변압기를 써서 승합을 시킨 다음에 부하를 60kW에다가 역률 0.85짜리인 부하를 사용하겠대. 그러면 몇 kVA짜리 승합기가 필요하냐? 승합기의 용량 구하라 그 얘기죠. 우리가 승합기 용량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했어? 자기 용량 구하라 이 얘기요. 승합기 용량 또는 변압기 자기 용량 구하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지금 전압비가 3300대 220짜리 변압기래요. 근데 1차 측에 3300이 아니라 3000V를 넣었다는 거죠. 만약에 1차 측에 3300을 넣었다면 얼마가 승합되겠어요? 220이 승합이 되죠. 그러면 승합된 전압은 3520으로 승합이 됐겠죠.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은 3300을 넣은 게 아니라 3000V만 넣었다는 거야. 그러면 220이 승합되진 않았겠죠. 그럼 얼마가 승합됐을 거냐? 먼저 이 부하가 원하는 전압이 얼마냐 이거야. 그게 바로 승합된 전압이고 저는 아까 여러분에게 V2라고 적어드렸어요. 그 V2는 V1에 1 플러스 건수 B의 역수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여기 Q1 대신에 하이 로우로 써도 됩니다.